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세 종목만 60%를 담는 ETF가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되면 수급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와의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고 있다. 인프라 투자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필연적으로 성장이 수반되는 기업들. LS도 그 밑에 지금 2차 전지 전고체하는 회사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고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근데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해드렸었죠.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앞으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오히려 수급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서 신고가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라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미래에셋 운영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세 종목만 60%를 담는 ETF가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들 종목들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ETF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쏠리면 당연히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한테는 수급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와의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고 있다. 수급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요거는 한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여전히 에코프로는 공매도 잔고 비율은 6%대 6.5의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규모 한번 보시죠. 코스닥에서 어제 한 70%를 코스닥에서 어제 4천억 정도 샀잖아요. 그죠? 4천억 아마 조금 더 넘게 산 것 같은데 4천억 중에 상당 부분을 에코프로 한 종목으로 어제 외국인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한 이틀 뒤에 요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6월 30일까지 데이터고요. 예, 6월 30일까지 데이터고 요거는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결제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수량은 어제 거는 이제 이틀 뒤에 나오겠죠. 아마도 외국인들이 3,300억 정도를 여기에 산 것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기관들도 어제 150억 많이 샀는데 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요렇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공매도의 상당 부분의 쇼커버가 어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수급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지난번에 5월 달에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편입되는 게 실패했는데 8월 달에는 MSCI 편입 기대감 그럼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수급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뚫릴 듯 하다가 내려오고 뚫릴 듯 하다가 이 자리에서 그죠 계속 실패했었죠. 그리고 21선까지 살짝 또 내려가는 듯 했다가 어제 한 방에 진짜 강하게 돌파해 버렸어요. 어제 20% 올랐죠.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이 하루 만에 20%가 어제 넘어버리면서 아마도 트리거를 딱 넘는 순간 공매도 어제 쇼커버가 나오면서 숏 스퀴즈가 어제 발생을 한 게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구간에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기대했을 때는 안 되다가 살짝 조용한 사이에 어제 확 이렇게 뚫어버리는. 왜냐하면 계속 그 정고점 근처에서 밀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석을 한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오후에 1시 반부터 에코프로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려놓는 그러한 그림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다음에 모양도 딱 이런 모양을 어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다행스럽게 어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쇼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도 또 시장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가족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에코프로 BM 대안으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LNF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LNF가 그 다음으로 2차 전지 중에서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고 에코프로 BM이 4.6.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니까 아직 별로 움직임이 없는 엔캠 뭐 이런 순서대로 뭐 약간 또 한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표정이... 시장의 흐름
시장이 원하고 이 물줄기가 쏠리는 이 방향을 우리 키맨은 안 가고 혼자 외로운 길을 가고 그렇지 있죠. 외로운 네, 길을 외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답게 상당히 그래서 지금 요즘 소외감이 차라리 그냥 에코프로 밀 걸. 뭐 이런 거. 괜히 뭐 내가 종목 발굴한다고 그죠? 그러게. IRA 세부 지침 나오는 거 딱 보고 아 요거 엔캠이네 이랬다가 별로 아직까지는 재미를 별로 못 보고 이게 있는. 네, 일단 전해질과 관련해서 이게 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앞으로 폭발적인. 근데 이거를 저 혼자 뭐 생각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생각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평가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그 언젠가가 중요하죠. 그 폭발적인 성장에 힘이 앞서서 네. 폭발적인 유상증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 아, 진짜 또. 왜냐하면 근데 그 계속해서 지금 자금이 나갈 곳은 많은데 요즘 12를 계속 조달하고 있죠. 11로. 그 12 전원사채가 그게 사실은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자금 조달은 증설을 하기 위한 필연적인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네. 그 사정을 잘 안다면. 네. 네, 그 어쨌건 생각입니다. 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언젠가 뭐 제가 후회할 때쯤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요. 싶은데. 아니 그래서 네. 그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뚝심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에코가 옆에 오르든 저 LNF가 오르든 삼성전자가 오르든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네. 가져갈 수 있는 그 뚝심. 815가 건재하는 한 저도 계속 그 이유를 아마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5년 후에 이런 뉴스 우리가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캠 전환사채가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주가가 만약에 저 위에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죠? 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물량 부담이 있으면 그때는 속상할 텐데 앞으로 한번 보죠, 뭐 계속 네, 업데이트를 그래요. 한번 하죠. 아직은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한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에코프로. 그렇죠. 여전히 이게 이제 그쪽이 끌고 주도주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낙폭 그 공매도도 좀 있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도 있고 한데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52주 최고 종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가 괴리율이 마이너스 20% 이상,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2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2차 전지 중에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가족 여러분들께서 리스트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마이너스 20% 이상 있는 종목들을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세비캠이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빠져있네요. 여전히 마이너스 50% 빠져있고 그 다음에 뭐 강원에너지, 금양,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들이 40% 내외로 고가 대비해서 지금 이 종목들이 다 리튬 관련주로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근데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이 리튬 가격이 바닥은 잡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은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괴리가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첨보, 뭐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은 30% 내외로 아직까지 낙폭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양극재 중에서는 역시 LNF가 에코프로 그룹주 대비해서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있는, 그죠? 에코프로 BM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LNF는 여전히 마이너스 26% 정도 그렇게 괴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연속으로 될 수 있을지 아니면 2차 전지가 오늘은 새벽에 테슬라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으니까 오늘 조금 뭐 반짝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이게 이어갈 수 있을 건지 그거는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아까 저 에코프로 그 우리 편입되는 거 네. 말씀하셨는데 그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또 그 이슈 가지고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쵸, 과거의 네. 사례들을 보면 그러지 않나요? 그 맞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네, 어쨌든 또 들어오면서 감아야 되니까.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은 더 슈팅이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최근에 적어도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라도 100만 원은 한번 찍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되게 지금 뭐 많이 시장에 깔려 형성이 있죠.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 100만 원 찍는 거잖아요. 과연 100만 원 찍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그럼 그 다음에 본다면 200만 원 기대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뭐.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기대가 되게 크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또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저 에코프로가 뭐 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 있으면 코스닥의 지수는 뭐 좀 지수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자, 아까 우리 중국 관련해서 옐런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막 히토류 수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글로벌리 이 흐름은 더욱더 강화될 것 같아요. 탈중국, 그죠? 중국을 좀 더 견제하고 싶어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광물 자원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탈중국을 재편하려고 하는 시대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러한 모임들, 뭐 G7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과거에는 디커플링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새로운 용어가 디리스킹이라고 이렇게 뭐 G7 정상회담에서 재규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디리스킹이 뭐냐? 리스크 앞에 D가 붙은 건데,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주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좀 벗어나자. 그 리스크를 좀 낮추자라는 거죠. 디커플링은 안 되니까 너무 이거를 한 방에 벗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대신에 리스크를 좀 의존도를 좀 높으니까 리스크를 좀 낮추자. 뭐 그런 의미로서 디리스킹이라고 재규정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미국 등 다양한 이러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투자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필연적으로 성장이 수반되는 기업들, 산업들, 전력기계라든지 건설기계 장비,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소재 부품 쪽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광물이나 소재 부품 등을 조달하거나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를 할 때 필연적으로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2023년이 여기에 있는데요. 예. 미국의 북미 쪽에 송전 케이블의 길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투자가 될 것인가라는 건데, 올해부터 30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송전 케이블, 전력 케이블은 올라오는, 많이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력 케이블이. 당연히 케이블만 깔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력 변압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선, 케이블, 변압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왜 사우디하고 그 러시아가 합의를 했을까요? 감산. 어느 정도 유가가 유지는 돼야지만 네옴시티를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본이 어느 정도 조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가가 60달러 하회하고 50달러 하회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재정이 지금 바닥이 나니까 네옴시티니 뭐니 다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뭐 LS는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LS를 우리가 전력 케이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으로 많이 본 분들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저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소재. 네, 배터리 소재인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밑에 뭐가 있냐면 LSMN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동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희귀 금속 소재를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전구체 회사가 하나 상장을 하는 거죠. 2차 전지 다 네. 지금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M&M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전구체 시장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그러면 LS는 자회사에 뭐가 하나 달리게 되냐면, 드디어 2차 전지 소재 전구체 회사가 하나 또 달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소재 회사로 리레이팅, 재평가 기대감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밑에 똘똘한 자회사들을 달리면서 재평가를 지금 받아서 우리가 지금 100만 원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LS도 그 밑에 지금
2차 전지 전고체하는 회사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고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회사가 상장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기업. 비상장이죠. 비상장. 이게 M&M. LS 기업의 요새 주가 재평가 뭐 이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상장 회사고 원래 니꼬 동제련이라는 이름이었죠. 뭐그 있었어요. 예,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M&M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LS 니꼬 동제련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회사가 전구체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LS도 자회사 중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를 강화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이야기 드렸는데 LS가 해상 풍력 쪽을 하면 제가 전력 케이블 쪽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스코 그룹이 어제 또 비전 선포 하나 했죠. 포스코 그룹이 우리가 앞으로 2차 전지와 수소 쪽으로 철강이 아니라 2차 전지와 수소를 가지고 앞으로 돈을 열심히 벌겠다라는 비전 선포를 또 하면서 내용을 발표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이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 당연히 자회사 단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2차 전지 소재용 원료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또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PBR이 1배 위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까지 결국은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겠다. 그렇죠. 포스코 그룹에서 그렇게 했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부분에서는 또 수혜를 받으면서 재평가 기대감을 받아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급망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예, 재편인데 제가 재평이라고 썼네요.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투자에서 최대 수혜주는 이 현대 일렉트릭이 또 하나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고만고만하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지금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반기 내년도 되면 아마 10%대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를 이렇게 땡기고 있는 이유 중에 먼저 땡기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18년부터 21년도까지는 수주 잔고가 고만고만했잖아요. 그죠? 대표님하고 저처럼 고만고만했는데 자 현대일렉트릭이 고만고만한 수주 잔고를 보이다가 작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뚫어 올라온 이유가 2021년도에 미국의 중요한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되면서 이게 뭔가 인프라 투자를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글로벌리 수주가 일어나면서 작년도부터 수주 잔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올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4년도, 5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아마 현대일렉트릭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설 지출도 좋고 중동 쪽에 신규 수주도 하반기부터 붙으면 현대일렉트릭은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수주 잔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 그래서 PBR 밴드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력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었고 그 이유가 이게 건설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건설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다른 전력 인프라 관련주보다 밸류에이션이 적고 덜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의 탄력은 매우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지금 건설 부분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률이 낮긴 한데 그래도 작년도부터 서서히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있고 수주 잔고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효성중공업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하려면 땅을 많이 파야 되는데 현대인프라코어가 이 회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한국과 신흥국 쪽 비중이 높았는데 이 회사의 비중이 좀 그나마 주가가 조금 눌려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현대인프라코어가 중국향으로 비중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안 좋았는데 오히려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인도 쪽과 북미 쪽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현대인프라코어도 다시 지금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되고 있고 자 광산 투자는 지금 왜 늘어날까요? 이게 지금 광물 확보에 대한 이슈들이 중국 때문인 있으니까. 거죠. 중국에서 오늘처럼 중국이 뭔가 광물에 대해서 자원화, 무기화를 하는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산 투자를 신흥국이나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인프라 코어의 굴착 장비들도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